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4쪽이죠.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번째. 한번 읽어보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여러 곳이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쥐어서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의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3대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사실 도에는 그 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수한 말을 하죠. 그 법회나 이제 공부 모임 시간에.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조차도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하고 말은, 어떻게 보면은 참 미묘한 그런 관계인데, 모든 말에, 어떤 말에 해당되는 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석가모니가 이제 뭐 불교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했다고 칩시다. 팔면대장경이라는 그 장광설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어떠한 언구도 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래 말하자면 말은 모든 말이 도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게 뭐 그 깨달음에 대한 말이든 아니면 뭐 훌륭한 선지식이 한 말이든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리가 뭐 보통 평범하게 하는 말이든 뭐 저기 선사들이 뭐 도가 뭡니까 하니까 뭐 밥은 먹었느냐 뭐 차나 한잔 해라 이거 하고 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도 도하고 상관 있는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말은 없어요. 어느 분은 뭐 몇 가지 글자를 던져줘가지고 거기서 도에 해당되는 글자를 골라봐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방편으로 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글자가 도에 해당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도를 담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도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만한 언어라는 건 도를 한정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그거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글자, 언어 이런 것들은 어떤 분별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글자, 말 이런 건 뭐 뜻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고 표기이기도 하죠. 뜻이 됐건 아니면 소리가 됐건 표기가 됐건 이 어떠한 것도 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럼 도하고 글자가 별개인 거냐, 아주 떨어져 있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모든 글자가 도에서 나와요. 여기서 자기 본래 면목에서 나온다고.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면, 이 자기 본래 면목인데, 여기에서 다 모든 언어들이 나와요. 특별한 언어만 나오지도 않아. 모든 언어가 다 나와요. 모든 말이 다 나온다고. 말하자면 이게 빛이라면 그림자 같은 게 비춰진 어떤 영상 같은 게 글자들이죠.
그런 거 우리 영화관에 가면 하나의 빛이잖아요, 영상이. 그러면 거기에 초록색도 나오고, 뭐 빨간색도 나오고, 사람 모습도 나오고, 뭐 산도 나오고, 뭐 땅도 나오고, 사물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어떠한 빛이 진짜 빛이겠습니까? 어떤 색깔의 빛이, 어떤 모양의 빛이 빛에 해당되겠습니까? 뭐 초록색이 진짜 빛입니까? 녹색이 진짜 빛입니까? 아니면 사람 모양의 빛이 진짜 빛입니까? 그런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습에 이제 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에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노란색이 비친 것이 아니고, 빨간색이 비친 것이 아니고, 사람 모습이 비친 것은 아니죠. 근데, 노랄 때나 빨갈 때나 사람 모습일 때나 다 그냥 비친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에 해당되진 않지만 그냥 다 비친 거예요. 꼭 사람 모습으로 드러난 빛만 뭐 진정한 빛이 아니라 거기에 비춰진 모든 영상이 다 하나의 빛이거든요. 특정한 색깔도 없어. 모양도 아니야. 어떤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모두 하나의 빛이듯이, 이거 비유입니다. 그럼 뭐 세상은 다 이런 빛으로 돼 있나,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서 언어가 되고, 뜻이 되고, 글자가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드러나고, 아니면 감각적인 어떤 뭐 소리, 맛, 느낌, 이런 것으로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각자 부족함 없이 갖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이 마치 한 개의 빛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리나 여러 가지 색깔이나 여러 가지 그 맛이나 느낌으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이게 다 뭐 말 이전이고 느낌 이전이고 모든 사물 소리 그 이전 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와닿은 사람은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할 때는 늘 이것인 거고 느낌일 때는 이것인 것 같은데, 근데 눈앞에 있는 사물들 보면 다 있는 것 같죠, 따로? 이거하고 이것에 대한 그것이 와닿지 않은 바는 아닌데, 이 컵이 이것이라는 거는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거든요. 다 허공과 같다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는데, 그런 건 뭐냐면 어떤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 감각 의식들 있잖아요. 소리, 어떤 맛, 냄새, 아니면은 감촉, 색깔, 이런 것들 지금 다 이 사물들이 눈앞에 있는 육체도 마찬가지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물질감 같은 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를 보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이게 눈앞의 사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는 의심해 볼 만해요. 그렇죠? 이게 눈앞에 있는 사물이 드러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자의 눈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냥 사물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상이 눈에 전달되면 어떻게 망막에 거꾸로 맺혀. 거꾸로 맺혀가지고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거기서 해석을 해. 그럼 뇌 속에 있는 해석된 것이 이 컵이겠습니까? 이 밖에 있는 것이 컵이겠습니까? 그럼 뭐야? 지금 우리 눈에는 상하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의 작용을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눈 안에 들어가면서 거꾸로 맺히는 거예요. 상해 망막에. 근데 또 그것도 금방 실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기 신호를 통해서 뇌에 전달된 해석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뇌 안에 있겠습니까? 뇌 밖에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만 자체만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를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냥 우린 그거 시험 칠 때만 공부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는 이 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어떤 그 소리 의식 어떤 해석된 정보일 뿐이야. 그건 진짜 소리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감촉도 우리가 이거를 탁자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까? 손에 느껴지는 자극을, 그러니까 단순히 자극을 경험하는 거지. 자극을 경험하는 거지, 자극을.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죠. 이 탁자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단지 여기서 어떻게 인연화합으로 어우러져서 발생한 어떤 자극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극. 그냥 단지 자극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게 소리의 자극으로 분별해서 소리라고 여겨버리고 우리는 소리가 이렇다라고 믿어버리죠. 탁자가 이렇다라고. 만약에 이 신경이 없는 사람 이거 없어요. 이 촉감이 없다고. 이게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촉감을 느끼는 신경을 잃어버린 사람 탁자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이 딱딱함이라는 게.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고 해석, 이런 기관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없는 사람은 세상에 빨간색, 녹색, 초록 색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자극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거를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컵이다. 나다. 그러니까 그거는 뇌가 머릿속에서 그냥 그 생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조합해서 드러난 거를 이렇게 분별을 해버린 거예요. 딱지를 붙이면서,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뭐가 빵입니까? 빵이 눈앞에 있는데. 밀가루가 빵입니까? 아니면 계란이 빵입니까? 이 모양이 빵입니까? 아니, 보는 이 감각이 빵입니까? 느끼는 이 감촉이 빵입니까? 이거 딱 떼놓고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어버리는데 의심을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해보니까. 뭐가 그럼 빵이에요? 뭐가 그럼 컵이에요? 지금 눈앞에 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인지가 안 되고 의식이 없으면 이 컵은 존재하지도 않죠. 근데 보더라도 해석을 안 해버려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컵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단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눈의 인연, 이 시신경에는 이거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찌 눈에 전다 빛과 함께 어떤 이 사물의 형체가 눈에 맺혀가지고 해석된 게 진짜 컵입니까? 눈앞에 있는 게 진짜 컵입니까? 이게 그러면 내 속에 들어갔습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 뿐이에요. 뭔지는 모르죠. 그냥 비춰지고 있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딱 잘라가지고 컵이야 라고 딱 잘라버리면 존재한다. 됐고. 뭐가 존재하나 됐고. 자기 관념 속에서 세워놓은 그 사이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존재들이. 그걸 서로 있고, 옳고, 내 것이 맞고 너는 틀리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거에 대한 정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나 옳고 그름은 다 시비는 다 다르잖아요. 옳고 그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똑같은 사안을 갖고도 충돌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억, 경험 동원해가지고 해석한 자료는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시비가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가 실체가 없어. 단지 그렇게 자기가 봐버린 것일 뿐이죠. 그걸 믿어버린 것일 뿐이고. 이 공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이라는 것도 다 이런 감각의 인연, 그다음 그거에 대한 해석, 여기는 어디 무슨 곳이다. 어떤 모습으로 생겨났다. 딱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곳이야 딱 딱지를 붙인 거 아닙니까? 다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다 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정해진 뭐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는 주체조차도 의심스럽고 정해진 뭐가 아닌데 누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뭘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조차도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무한한 어떤 가능성?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그냥 꿈결 같은 거야.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렇게 일어나고서 이렇게 생동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도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이거는 없어. 소리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탁자 위에서 무슨 누가 두드려서 소리가 났지? 누가 분명히 쳤어. 사람을 딱 각인시켜서 저 사람이 쳤다 그러면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 사람이 쳤어요. 이 사람이 친 고정관념이 딱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소리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있잖아요.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 생각은 뭐 진실한 겁니까?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한 해석을 딱 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버리는 거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분별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나, 세상, 삶, 죽음, 탄생, 뭐 모든 일, 어떤 일이 있고 없음 다 분별이 개입되지 해석하지 않으면 분별이 의미를 이 분별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시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의 몸짓에 어떤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르니까 너는 꽃이 되었다. 그것 내가 부른 거야. 남이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된 거야. 모든 것은 내가 다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이 뭐 분별이 딴 데서 일어납니까?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죠. 뭐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진짜로 딱 그러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왜? 현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세계 뭐라고 할 게 없고 이게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변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규정할 수가 없는데 딱 자기 스스로는 이건 이거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딱 하고 있게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뭐냐? 뭐가 이러쿵 저러쿵 막 하는 그 고정관념이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그냥 놓아버리는 거지 고정시키지 않는 거지. 그러면 장애도 없어요. 자꾸 벽을 자기 스스로 세우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죠. 밖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라는 존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다. 라는 건 바로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시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서 이전에 사로잡혔던 분별, 생각, 느낌 그런 망상심에서 깨어나는 게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뭘 따로 얻을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이 있는 그대로의 그 실상을 보아서 예전처럼 이제 생각이나 그 망상심에 구속받지 않고 거기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뭐 달리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자기가 뭘 경험하고 있고 뭘 보고 있고 그 볼만한 게 뭐가 있고 보는 내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눈 뜨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리는 게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뭘 가서 받아오는 게 없어. 가기 전에 눈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지 않고 어딜 간단 말이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디가
과연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 발밑도 모르면서 어딜 가? 가긴 어딜 가냐고. 자기 발 딛고 서 있는데도 모르면서. 그럼 자기 발 딛고 서 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럼 자기가 가려는 데는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데가 있는 겁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온갖 것들도 벌써 존재하지 않는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길이 있습니까? 거기에? 갈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고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돛 닦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망상을 돌아보는 일이지 따로 뭘 얻고 닦고 달라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금 눈앞에서 밝음이 열리는 일이지 제대로 보는 일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못 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얻어야 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뭘로? 그러니까 제대로 못 봤던 눈 한번 뜨는 거, 눈 뜨는 거, 어디에 눈 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다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딴 데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대단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모든 말이 그래요. 모든 말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해당이 안 돼. 여기도 벌써 일어난 생각이니까. 근데 한 생각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예요. 어떤 말 한마디 일어났다 하면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말이 뭐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밖에서 나오는 것도 다 말이 나오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이 나오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어디 가고 뭐 얻겠다고 허둥지둥 대고 막 진짜 뭐 어떤 뜨거운 뭐 소뚜껑이 올라앉은 망아지마냥 펄떡펄떡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헐떡거리지 말고 눈 뜨라고요. 보세요.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말은 달마 스님이 했죠. 모든 반연, 밖으로 모든 반연.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따라 막 흘러가는 게 이제 반연이거든요.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자극에 막 끌려가는 게 이제 반연인데 그 밖으로 모든 반연,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느낌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끄달려 가지 않고 그걸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일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끄달려 가지 않으면 저절로 헐떡임은 사라져요. 이게 이제 뭐 해거든요. 앞에 거는 헐떡이 없는 건 정이거든요. 정해. 반연을 쉬는 것. 왜 분별인 줄 알고 망상인 줄 알고 끄달려가지 않은 것이 해고. 그 다음에 마음의 헐떡임이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정이죠. 근데 정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반연을 쉬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끄달려가지 않으면 마음이 끄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쉬는 게 바로 끄달려가지 않는 거야. 또 반연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조차도 뭐냐 하는 말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아니하면 곧 병이 된다.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끄달려가지 말아야지. 마음을 안정시켜야지. 이러면 어긋났다 이거예요. 그 바로 듣고 그냥 이것이 이 자리이기만 하다면 이 방편문의 그 어떤 약효는 다 된 건데 이걸 쥐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다. 그 방편문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때 딱 필요한 그 말,
공부에 딱 필요한 그 한마디이지 그게 영원히 막 마음속에 각인시킬 말이 아닌 게 그 방편문이라는 거. 방편문이라는 거는 임시 방편 알잖아요. 딱 그때 필요한 것. 그게 영원한 그 옳은 거는 아닌 것. 그걸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때 알고 그냥 쉬면 되는 것이지 자꾸 요거를 그래 마음 반연하지 말고 마음이 안정돼야 돼. 그래야지 도에 들어간다 했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이 방편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 그것 자체가 망상을 이렇게 망상심을 담아두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증시랑이 이제 편지에서 했어요. 방편문에 의지하여 도에 들어가면 옳지만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않으면 곧 병이 된다고 하시니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여러 곳에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죠. 도에 해당되는 말은 없다. 그러면 제가 앞에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감각의 인연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전기 신호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 이게 틀렸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듣고 이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그것으로서도 약효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는 거지. 왜 그런 의도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방편문을 갖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는 공부는 이 진정한 방편문의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의 말들은 분별 망상심, 분별에서 집착하고 어떤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부수기 위한 거예요. 방편문이라는 게 왜냐하면 원래 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 생각, 그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이 이게 드러나는 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로막는 거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고 칩시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게 땅 위로 올라가야 돼. 싹이 피어가지고. 근데 다 올라니까 이게 뭐가 가로막고 돌덩이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의 장벽, 고정관념. 그리고 방편문은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 녹아내리게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하는 걸 쥐고 있으면 이 새싹하고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방편문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분별해서 집착하는 그 모든 그 고정관념을 그게 허망한 거라는 걸 보고 그 집착에서 내려놓게 하면 돌멩이가 제거되면 싹이 잘 자라니까, 잘 자라는 조건이 되니까. 법이 잘,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말이 그래요, 모든 말이. 시간도 관념이다, 공간도 뭐다 하는 그 말도 왜 시간이 있다고 집착하지 마라. 공간이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눈앞에 이게 있다고 나는, 이게 공이라 하는데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일 뿐이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착각해서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진정한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묻고 문득 도에 통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구절을 들고 있지 말라. 모든 설법의 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안 통했다. 뭔가 여전히 미흡하고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효가 다 된 거예요. 지나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 말을 집착해서 한다. 언어를 집착해서 한다 이거죠. 어느 훌륭한 분이 한 말씀이라고 아니면 경에 나온 거라고 어록에 나온 거라고 집착해서 자기를 그거에 꿰매 맞추려고 공부하는 무리들이 그 칠통 같은 무리, 꽉 막힌 사람들. 칠통은 가구에 칠하는 새까만 온나무에 진액을 넣는 통 얼마나 시꺼멓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요즘 여러 곳에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방편에 머물러
내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바람에 사람의 눈을 적잖이 어둡게 만듭니다. 이 까닭에 제가 변사정서를 지어서 그들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가 강하고 법이 약하여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것을 궁극이 진리로 삼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을 삼는 자가 3대나 곡식알처럼 많습니다. 자, 맑음에 들어가 맑음에 합하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청정하다, 본래 깨끗하다라는 말을 듣고 뭔가 맑은 상태,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진리라고 삼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 이 거예요. 고요한 공부하는 사람들, 고요함에 머무는 공부하는 사람들, 깨끗함에 머무는 공부하는 사람, 깨끗함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거는 뭐냐? 법이 청정하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법이 본래 깨끗하다, 본래 면목이 본래 깨끗하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깨끗하다 해도 분별이 생각이죠. 법이라 해도 물론 생각입니다. 깨끗하다 해도 생각입니다. 생각을 쥐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근데 그럼 왜 굳이 법을 더럽다고 안 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했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청정하다, 인도에서는 청정하다 하거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한 물건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깨끗하다나 청정하다나. 그거는 자기가 통해보면 알아요. 그 왜 굳이 그런 말을 썼는지 공감하고 그거 집착도 안 해. 내버려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금강산 아니면은 진짜 뭐 어디 미국 뉴욕에 여행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행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게 돼. 그쵸? 거기에서 막 뭐 여러 가지 건물이나 뭐 이렇게 스카이라인이나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가 보다. 근데 막상 가 보면 자기 느낌은 또 달라요. 거기에 글에 쓰여 있는 거랑.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감상문을 보고 공감할 수는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라는 거 공감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 말에 해당되는 게 그 뉴욕이다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 뉴욕하고 그 표현된 글자하고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문자화된 거는 다 그런 인상일 뿐이 인상. 실제가 아니라고 인상일 뿐이라고. 청정하다는 것도 그런 인상이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언어라는 건 우리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캐리커처를 그리죠. 아주 그 사람의 특징적인 거를 잡아가지고 확 왜곡해서 이제 그리는 게 캐리커처잖아요. 언어란 그런 거예요. 이 캐리커처, 인상이야, 인상. 가장 자기한테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의미 부여해서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근데 이 캐리커처가 실제 인물은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건 그렇다. 법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청정하다도 그런 캐리커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인상을 표현한 거라 그냥 이 말이라는 거는. 그러면 캐리커처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도야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 안 되거든. 지가 직접 봐야지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공감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더럽겠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 뭐가 있는 게 깨끗한 것도 없는데 깨끗한 것조차 없는데 깨끗한 게 있는 게 오히려 더러운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인상, 표현된 어떤 캐리커처, 그거를 쥐고 그거에 맞게 자기를 끼워 맞추려, 공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다 처음에 이렇게 공부할 때는요, 이 자리 모르면요,
막 이것저것 들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박에 바로 자기 발 딛고 서 있는 자리 그거 통하고 봐야 돼. 그러면 아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건 아니구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면 오히려 그림만 많아. 들은 말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헤아리다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일 이거 맞나 저거 맞나 하는 이 일을 못 본다고요. 그림에 맞는 그런 어떤 도를 구한다고. 방편을 지켜서 버리지 않고 스승으로 삼는 자가 3대. 3대는 그 삼나무 있죠? 삼나무 대. 삼나무, 이렇게, 삼나무 밭에, 있잖아요. 삼. 옷감 이렇게 짜는 그런 거 있잖아요. 3대. 그거 이게 해가지고 뭐 못이나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옷에 있는 거. 그 얼마나 빽빽합니까? 그 밭에. 3대 밭에 3대가 얼마나 빽빽합니까? 못이 적삼 막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헤아릴 곡식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근데 이제 증시랑은 그 모든 방편의 말을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요사이 납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 바로 보내주신 글의 내용과 한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님께서 마음을 반야에 두고 순간순간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가 손 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봐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증시랑이 어떤 깨닫지는 못해도 바른 지견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에 있지 않다, 어떤 경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바른 견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을 정도, 그 말을 끊어낼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선 여러 성인들의 온갖 다양한 방편을 깨뜨려 볼 수, 다 방편의 말이라는 거,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라는 거, 그 말을 쫓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방편을 깨뜨려 보는 거죠.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미 칼자루가 손 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방편문을 버려서 도에 들지 못할까 봐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방편문을 보는 이 방편을 보는 눈도 상당히 그게 생기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좀 나름대로 좀 바른 법을 볼 줄 아는 안목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을 말하는 데는 많죠. 막 여러 가지 회장도 많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른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의 특징을 말하자면 어떤 상태, 어떤 지위 이런 걸 말하는 거는 이 사도예요. 사도. 어떤 상태, 어떤 상태가 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사도. 왜? 다 자기를 떠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떠난 일. 늘 임재해 있는, 늘 부족함 없이 갖추어진 이것 밖에 찾는 일. 그런 것이, 그걸 가리키는 건 다 사도죠. 그리고 자기를 떠나 뭔가 진리가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다 사도예요. 자성불, 자성, 본래 면목을 얘기했지 자기를 떠난 도나 깨달음 어떤 자기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다 망상이거든. 다 생각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것이 어떻게 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끄는 거는 다 이거는 옳지 않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돌아가고 자기의 근본 바탕을 보게 그것도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늘 있는 것을 곧바로 보게 그걸 깨닫게 이끄는 그게 공부가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돼요. 만약, 그쵸? 여기 있죠.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경전과 예수님의 어록을 보매 여러가지 차별되는 말씀들도 또한 이와 같이 공부하며 수미산 내려놓아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신다 다 마신다 뜰 앞에 측백나무 같은 화두들도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말들 법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온갖 차별되는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죠. 조주 스님은 뭐 수미산 조주 스님인지 앞에 누구죠? 누가 얘기했죠? 운문 스님인가요? 그 다음에 뭐 내려놓아라 이거는 조주 스님 엄양존재한테 한 얘기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게 조주 스님이 한 말이고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이거는 대해가 한 말이 제자들한테 이게 죽비를 딱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죽비라고 하면 자기를 등지는 것이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죽비를 등지는 것이다.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죽비라고 하면은 자기를 등지는 것이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죽비를 등지는 것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신다. 이거 마조 스님 방거사한테 한 말이고 뜰 앞에 측백나무 이거 다 다르죠. 이미지가 다 다르잖아요. 말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방편문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미산이라 하든 내려놓아라 하든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하면 벌써 이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려놓는 줄 알면은 그 수미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 근데 수미산 할 때나 내려놓아라 할 때나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할 때나 죽비라고 부르면 어긋난다 할 때나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신다 할 때나 뜰 앞에 측백나무라 할 때나 똑같은 거를 가리키는 똑같은 게 도라는 거죠. 역시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공부하며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수미산하고. 우리는 다른 견해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아둔한 거지 이거는. 곧바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야. 이 시간 내내 쓸데없는 말 하는 거라. 쓸데없는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분명하면 이 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뜻이 없고 그냥 하나의 이 법일 뿐이에요. 이게 뭐 아주 자기한테 뭔가 크게 어떤 그 감흥을 주고 큰 깨우침을 주는 어떤 글귀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큰 깨우침을 줬다. 어떤 구절이 뭔가 탁 밝아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 사실 이 사실에 밝아지는 쪽으로의 전환일 뿐이지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께서 급류처럼 흐르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말해서 일깨워 주는데도 만약 도업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불법에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여러 가지 화두도 역시 다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 다른 뜻을, 다른 생각을, 다른 도리를 구하지 말고 다른 헤아려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분석해서 이해하는 그런 솜씨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뭐랄까 진짜 뭐 차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화두를 하는 것 같아. 진짜 아무 맛도 그냥
어떻게 보면 면벽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벽이 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벽을 볼 때 어떤 막막함이 있잖아요. 화두에서 막막해져야 되는 거죠. 화두에서 뭔가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면 그거는 잘못 화두를 든 거라는 거죠. 의미가 해석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화두를 잘못 든 거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벽에 부딪힌 듯이 화두를 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도리를 구하지 않고 헤아려서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솜씨를 부리지 않는 거면 완전히 벽에 부딪혀 있는 듯한 그런 심정이 돼야 되거든요. 화두를 들 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이목고 한 게 무슨 뜻인고 뭐 생각하고 따지고 뭐 그런다고. 이목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뭐냐? 벌써 이런 의미로 떨어져 버리면 벌써 이거는 화두가 아니죠. 의미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목고는 아무 뜻도 맛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글자도 없는 거. 이목고. 그게 화두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까? 근데 나중에 납득이 돼요. 이 장치가 뭐 어떤 장치인지. 사람들이 분별 망상심 때문에 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야. 끊어놓는 역할을. 근데 거기에 진짜 이런 식으로 부딪혀가지고 진짜 아무런 길도 없는 막막한데 다 갇힌 듯한 그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재미가 없다 오늘은 이상하게. 목마시네. 재미가 없다. 차를 묻어서 그런가.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오래간만에 오시는 스님들도 계신데. 저는 없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뭐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다 꺼내놔야 돼. 다 꺼내놔야 돼. 궁금한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립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책의 내용 읽어주실 때는 거기에 집중 잘 안 되고, 네. 그걸 해설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래요? 번역자에도 그런가요? 이렇게 사실은 어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옛스럽잖아요. 요즘 쓰지 않는 말이고 표현들인데 굳이 왜 그러면 어록을 갖고 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걸 가만히 보거든요. 일단은 할 말이 없어요. 일단 할 말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떤 삿된 쪽으로 이끌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들 교재들을 이렇게 좀 보고 같이 보고 하게 되면 사실 이 대해라는 사람이 안목은 되게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뭐 임재처럼 말을 막 짧게 했다고 해서 탁월한 것도 아니고 길게 했다고 해서 탁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사람마다 역량이 있고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데 절대 이게 이제 삿된 쪽으로 이끌지를 않아요. 이 어록이라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마다 갇혀있는 분별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경험에 부합되는 거면은 이제 제가 경험한 데서 되게 어렵게 부딪혔던 부분 주로 많이 말하니까 그래서 해소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데서 다른 쪽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을 이렇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이렇게 더 이상 딴 데서 찾고 구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 이제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다양한 분별심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바른 가르침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도 특히나 유마경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경전이고
그 유마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법에 이렇게 불이 법문이죠. 마음과 경계를 여전히 둘러보는 공부인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양변을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마경이 아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록들도 특히 대스님 어록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들, 독군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들, 독군, 직업삼아 평생을 하는 사람들이나 막 찾고 구하고 뭐 어떤 특별한 경계를 막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세세하게 이렇게 일깨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이 교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재미없어요. 저도 사실은 요즘 말로 안 써 있고 이렇게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표현도 좀 어렵고 요즘은 이제 근데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가 뭡니까? 수미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요즘의 언어로 해줘야지. 근데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사실은 내가 볼 때 이 수미산이나 이런 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현듯 그때 뭔가 떠올라서 이 단어가 떠올라서 쓴 거지. 응? 떠올라서 쓴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유명한 언어가 돼가지고 뭐 진짜 공부인들은 꼭 그런 말을 써야 되는 말처럼 이렇게 진짜 귀한 언어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 언어가 어떻게 귀해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맞게 그냥 쓰면 돼요. 뭐 도가 뭡니까? 빵이나 드셔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커피나 드십시오라 한다거나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다양한 식의 요즘의 언어로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언어가 도는 아니지만 모든 언어가 도거든요. 모든 언어가 도기 때문에 모든 말이 도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굳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언어 중에 굳이 수미산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수미산 그럼 그게 어디지? 아마 히말라야 산을 말할 거예요. 수미산이. 인도의 높은 산이 수미산이. 어머니를 뭐 업고 뛰고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수미산 자리가 제주안경에 노는 그 같은 어쨌든 수미산 하나를 갖고도 사람마다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브랜드 재밌어요. 아마 여기서 똑같이 이 시간 동안 공부하고 가도 여기에 대한 인상, 캐리커처는 다 다를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은 너무 재밌어요. 이 세계가. 근데 우리는 자기가 그린 세계가 다인 줄 알고 남도 똑같이 그걸 느끼고 경험했으리라고 착각을 하죠. 동일한 세계가 아닌데 전혀. 그런 거 보면은 처음에는 공부할 초기에는 야 그러면 맨날 같이 숨 쉬고 한 집안에 사는 우리 애랑 나랑도 너무 딴 세계를 살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울적해지기도 해요, 한순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뭐, 물론 나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떤 환상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게, 우리 애를 보면서도 그런 걸 하면은 좀,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의 어떤 반응들인 거죠. 다 그런데 뭐 다.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지. 진실을. 그렇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생각이라든지 망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다 이 자리로 예. 바로 이 자리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요? 언제? 근데 이 자리라는 것도 사실은 이 자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바로 그 어긋나죠. 예. 이건 벌써 컵이 돼버리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분별들이 막 작용을 지금 현재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게 전혀 생생하지도 않고 그렇게 체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부가 되면 이게 정말 생생해지면서 뭔가 분별이 없는 이 자리가 경험이 되는 겁니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긴 한데 예,
지금은 여전히 컵이고. 매를 드십시오. 말로 안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네. 어떤 때가 그건 다 생각이고 그거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요 때 요것뿐이거든요.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말이 어디서 말이 됩니까? 생각이 어디서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방편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도 믿지 마세요. 그것도 다 방편의 말이고 지금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말할 때 분명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뒤에 기다리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지금 분명하냐, 지금 이것뿐이냐, 요것만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공부의 그 핵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기다리면 안 돼요. 물론 과거는 이제 생각 안 하겠죠, 잘. 그죠? 근데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벌써 어긋난 거예요. 생각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는 영원하잖아요. 변함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난 생각이 동화되는 거야. 동화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만 있는 건데.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꺼내놓으면 집에 가서 그러고 있거든. 계속 상상으로 뭔가 기다리는 기다리지 못하게 기다리는 어떤 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지. 항상 지금 이 자리지 나중에 공부가 되면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안 그러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이때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때만 살고 있거든요. 항상 이때만 살아오지 않았어요? 항상 이때만 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살지 않았나요? 항상 이 순간에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요? 항상 이때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잠깐만. 108.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편지에 보니 꿈에 향을 피우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례불이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의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 가로는 울고 떼끼 허물이 적지 않구나. 수보리를 야단치는 거예요. 대해가.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설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마냥 내버려 두지 않고 뒤에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는가?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아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누가 미륵이라고? 응? 누가 미륵이라 일컫는가? 누가 미륵인가? 누가 미륵인가?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는가? 내가 하고 있잖아요, 다. 누가 미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미륵이라고, 자기 미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미륵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떼끼 설두도 아직 허물이 적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왜? 벌써 개념에 떨어졌죠. 자기가 미륵, 누가 미륵인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미륵이라는 어떤 식의 전환이 오는데 벌써 이것도 분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야, 떼끼. 설두도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럼 뭐 대해라고 허물이 적지 않겠습니까? 혹 누가 묻기를 증대제, 그러니까 증시랑 증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 운문이라는 건 자기를 말하는 운문고라고 하거든요. 대해종고를
운문에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떼끼 이것도 역시 허물이 적지 않구나.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했죠 아까? 이 글 쓴 사람 증시랑 편지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꿈에 향을 피우고 저희 방, 그러니까 운문에 대해종고의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라는 꿈꾼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방에 들어갔다고요?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요? 집중을 못하겠어요? 아까 증시랑이 그 방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증시랑이 이 대희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에 봤다, 스님을. 꿈에 스님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꿈에 향을 피우고 스님의 방에 들어가니까 매우 한가하였다. 마음이 한가하였다.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맞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이거든. 자기가 들어갔지. 또 속았네 우리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자기가 들어간 거 이게 철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해져. 증시랑이 들어간 게 또 아니고 대해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설두도 얘기하고 대해도 얘기했다는. 그 다음 누가 미륵인가? 누가 미륵을 말하는가? 자기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러면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럼 맞아야 되니까. 내가라는 분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떼끼. 이것도 아직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런 줄 알면 또 그것도 경계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됩니까? 이 공부가 그래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자꾸 뒤에 일견 일리 있는 말을 해. 누가 미륵에 들어갔느냐. 누가 미륵인가. 이렇게 묻고는 내가 그때 있었으면은 그 뒤통수를 한 대 때리려라. 미륵한테 물어본다 하니까 수고리가. 그럼 누가 미륵이냐 이거지. 응? 왜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느냐. 그때 문득 이 자기라는 걸 깨달았으면 얼음이 녹고 기아가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 망상심이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텐데 라는 말을 설두가 하니까 이것도 망상이다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나라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견 일리가 있어. 뭐가 따로 있는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 역할을 해요, 이 장치가. 근데 요것조차, 이 흔적조차 남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버려도 안 된다. 이것도 분별 방편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가 철두철미해야 됩니까? 근데 아직 자기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빽빽해. 거기까지도 못 온 사람이. 미륵이 저기 있는 줄 알고 수보리가 저기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진짜 진실로 증시랑이 꿈꾼 줄 알아. 또 쏘골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진짜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그 대해의 그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가지고 그 원호 스님 만나기 전에는 되게 뭐 아는 것도 많았고 질문도 잘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 잠 안 잘 때 깨어 있을 때는 모든 데서 다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 주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잠에 들락말락 하면은 이게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고 그 뭐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도 다 어기고 있고 어떤 물건을 보면 탐욕스럽게 행동하고 있고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기 가장 큰 딜레마는 꿈속에서 조복이 안 되는 게 딜레마여서 원호 스님한테 온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다 조복이 됐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원호 스님이 그거 다 망상심이 부서지면, 꿈꿀 때와 잠잘 때가 똑같은 데가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어찌어찌해서 그렇다라고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설법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러니까 분별이 망상심이 부서지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꿈속에서 물건을 보면 탐하지 않게 됐을까요? 대해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찬 한잔 마실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도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분별인데, 꿈꿀 때도 이거지, 이것밖에 없지, 모든 꿈이 이것서 일어나지 라고 여기거든요. 꿈꿀 때도 다 이거지, 다 여기에서 다 모든 분별이 일어나지. 맞아야 돼. 그거는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꿈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 어디 있습니까? 깨어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깨어있을 때 꿈 다 망상이야. 그게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 망상이야. 그게 꿈꿀 때도 이거지라면 거기서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꿈에 떨어졌지, 꿈꿀 때 이거지에 떨어졌지. 근데 니란 게 어딨니? 이렇게 하면 틀린 답입니까? 그 묻는 거 보니까 틀렸네요.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줄 알면은 네가 없다라는 거에 갇히면 그건 틀린 거죠. 그것도 분별이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어떤 이제 공부를 일깨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약에 네가 어딨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네가 따로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쓸 수는 있어. 말을 때에 따라 쓸 수 있어. 왜? 이게 법이다, 아니면 나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런 걸 없다라고 일깨워줄 수는 있지만 그 일깨워지는 언어를 자기가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지 않아. 필요해서 그냥 쓴 거야. 그냥 일회용품이죠. 그건.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맞고 틀린 한은 없어요. 법에 대한 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깨워줄 수 있는 효력만 있으면 그건 약효를 당한 거고, 근데 그게 쥐고 있지는 않죠. 그게 뭐 네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언어가 없어요. 어떤 말도 다 방편일 뿐이네요. 그렇죠. 아무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상이 없다는 게 그거야. 법에 대한 언어가 없다는 거야. 고정관념. 그럼 뭐냐면 그런 언어가 있으면은 법이 그 문장에 한정돼 버리게, 그 관념에 한정돼 버리게. 그거 아니거든. 그 문장에 갇힐 수 있는 게 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 알고 있는 건 다 관념이니까. 이러쿵 저러쿵 할 만한 게,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 필요에 따라서 이런 말도 쓰고 저런 말도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도라는 착각은 안 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일 뿐이죠. 그게 방편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사람이 방편문을 절대 쥐고 있지 않는다고. 보니까 이 말 해서 이걸 일깨워줘야 되겠네 해서 쓰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게 도라 생각 안 한다니까. 망상이죠, 그건. 선생님 법문은 철벽을 확 잘라내야 될 법문 같아요.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네. 그냥 어떤 하나의 망상도 일으킬 수가 없을 만큼 이 철벽이라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은 완전히 이건 죽음이네 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상상하니까 그런 거지. 네. 진짜 그 완전 분별하는 그 마음이 다 끊어져 버리면 모든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덜 죽었기 때문에
아직 그 구속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으면 대즉, 대사즉, 대활, 확 다 온 우주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못 한번 그래서 그런 분별심이 완전히 깡그리 어떻게 보면 일망타진되는 그런 전환이 오지 않으면 뭔가 있어, 마음속에. 이 순수의식이 도야. 이 알미 도야. 이 깨어있음이 도야. 이런 식의 언어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언어들이 있어. 그게 다 망상입니다. 저는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외로워지던데 굉장히 누구하고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은 또 무슨 상황인지 뭐 확실히 딱 부서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분별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살아왔던 어떤 외로움 느끼는 상황들 있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들과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외로움을 느끼듯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세속 이전의 삶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적인 반향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저도 그런 느낌은 가졌었어요. 초기에. 왜냐면은 누구 옆집 사람이나 친한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을 만나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 사람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외로움이 오는데, 외로움의 구조는 그런 거예요. 뭐가 있고 둘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격리된 데서 오는 느낌인데,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전환이 오면 외로움이 끼어들 어떤 틈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안 느껴져요. 이상하게. 이상하죠. 근데 그냥 풍족한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다 나거든. 다 나니까. 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나라면 얼마나 이게 다복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롭다는 느낌은 여전히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분리감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감정은 그래요. 분리감이 항상. 외로움이 생기는 구조는 분리감.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근데 그런 떨어져 있다는 그런 게 없으면 외로움이 어디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큼은 진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이 자리에 힘을 얻으면 저절로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장애들은 저절로 많이 이렇게 사그라들죠. 뭐 한꺼번에 싹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차츰 익숙해져야 돼요. 빨리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점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시달림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어떤 감정의 문제도 좀 오래 가고 오래 가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감정을 이제 가장 이제 공부의 어떤 주된 분별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감각적인 것도 분별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소리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소리를 싫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모습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모습을 싫어한다거나. 근데 사람이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거는 그런 감각적인 것보다는 생각하고 느낌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고리를 이렇게 뭐 끊어놓는다 해야 되나, 그런 의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낌을 많이 이렇게 다루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생각에 끄달려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서 떨어져가지고. 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좀 강하게 한 열 정도 되거나,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싫은 감정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조금 계속 이렇게 한 열흘 정도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좀. 그런 게 이제 오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제거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섭섭했던 게 지금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좀 강하게 그게 예,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거는 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리듬으로 이제 공부가 막 순일해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다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잠재된 경계를 만나면 팍 더 시끄러워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는 이제 해소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장애가 있구나라고 보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모르면은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약간 단순 무식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이런 경계를 만나면 피하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이 막 좀 강박처럼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감당할 어떤 역량이 없으면 잠시 그 인연을 좀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지금 좀 공부가 예.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너무 경계는 너무 크고 힘은 약할 때는 너무 공부가 힘들어지거든. 너무 견디기 힘들어지고 병까지 나요 몸에서. 그럴 때는 조금 살짝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알거든. 이게 감당 못할 거라는 걸 알면은 살짝 조금 그 인연을 약간 그 뭔가 거리를 둔다거나 그런 식의 그런 것도 좋죠. 왜냐하면 공부는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내 공부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잠시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근데 그건 극복돼야 될 거니까 이제 힘을 얻으면 또 이렇게 넘어서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 감정적인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나 빈도가 이렇게 좀 약화되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거는 느끼는데 고요한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고요한 가운데서. 분명히 외로움도 상당히 근원적인 그 원초적인 감정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오래 가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일으킨다는 건 알아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일으킨다 아는데 그게 자주 생각을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해도 계속 그거는 한 며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문 듣고 보니 내가 좀 또 아직까지 이게 철치하지 않았구나 그런 걸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 공부로 이렇게 삼으면 되고요. 하여튼 어떤 감정도 더 큰 경랑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자기가 진짜 깊이 잠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예민한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일어난 일련이면 팍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자기 힘이 약하면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막 어떻게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다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보면서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죠. 똑같이 걸려 넘어지지는 않게 되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조금 뭔가 힘을 얻게 되면요. 그런 경계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다 전반적으로 다. 저는 모르겠어요. 심쌤은 요즘 잘 운다 하던데 점심 시간에. 나는 눈물이 잘 안 나. 옛날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이 갱년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뭐랄까 좀 더 담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눈물도 잘 안 나요. 이상하게. 호르몬의 변화가 그리고 감성이 진짜 예전에는 진짜 감정을 극복하는 게 어려웠어요. 아는 것보다. 아마 거사님들은 아는 거 넘어서는 게 어려울 테고 우리 보살님들은 여성들은 감정적인 게 되게 풍부하고 폭이 넓고 다양하고 미묘하고 그렇거든요. 감정의 문제. 근데 그 많던 감정들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눈에 띄는 건 분노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제가
화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화가 열기가 잘 보이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우울감보다는 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화가 이 기질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그 요령껏 얘기하는 스타일이 못 되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감정이나 무시하는 그런 듯한 언사나 행동을 들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분노가 되는 것 같아요. 막 화가 올라오는 그게 보통 때는 잠재돼 있다가 전혀 화낼 상황이 아닌데 그게 탁 어떤 고리가 돼가지고 터져 나오는 그 화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감정적인 장애 중에 아주 큰 거였는데 요즘은 그게 어디 그게 잘 못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찾아봐도 그래서 옛날에 그 왜 표현들 보면 어록에 통밑이 빠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다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통이 갇혀 있으면 이렇게 담겨지잖아요. 감정도 담겨지고 아는 것도 담겨지고 뭐 온갖 세상의 모든 게 담겨지는데 이게 밑이 빠지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껍데기. 밑이 빠져버리면 그냥 무늬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축적이 안 돼. 축적이.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아는 것도 축적이 안 되고 그게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도 안 쌓이고. 그게 테두리가 사라지면 그렇거든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테두리.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거는 구별되는 뭐가 있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라는 존재의 테두리가 사라져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디게 쌓이겠습니까? 전체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테두리가 사라지는 게 그게 근원적인 어떤 해법인 거예요. 어떤 장애가 이렇게 벗어나는. 나라는 분별. 자의식, 나라는 존재감이 망상일 뿐이구나. 그러면 나라는 게 따로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나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에 다 담기는 거지. 담긴다면. 근데 우주조차도 테두리가 없어. 이런 말 소화되는 거 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보면은 이거 우주가 들리는 겁니다 하면 나는 언제 도저히 공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우주에 울리고 있습니다. 설명도 없어요. 그냥 긴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거 우주가 들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아닌데 이거 나무 쪼가리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뿐이면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거고 전체가 울리는 건데 나라는 게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분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안 되던, 소화가 안 되던 말들이 소화가 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어떤 승자는 뭐냐? 끈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놓지 않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 있다는 거죠. 안목이. 그러니까 근성을 얘기하는 거, 근기는 아마 근성인 것 같아, 근성. 근기는 당장에 알고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느냐. 그러면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등씨랑한테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뒤에도 나오는데 염라대왕 만났을 때 염라대왕이 아무런 위력이 없어진다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공부의 어떤 원동력은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 되든 안 되든 지금 당장 힘들든 아니 뭔가 공부가 된 것 같든 이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가 공부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자기도 모르게 문득 와닿을 수가 있고 문득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하면서 이제 힘도 붙고 안목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금방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공부는. 왜냐면 우리 환상 속에 이 분별 세계를 벗어나서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속을 수가 있는 거라. 아까 딱 바로 속더라고. 그 속에서 내가 봤어. 아, 참 초발신자들이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하라는 거는 그거 질문이래 봐야 다 망상이거든요. 네. 그거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장애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면 자기 어떤 공부를 꺼내 놓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도자들이 뭐 책을 뭐 본다거나 뭐 예. 이렇게 자기 이제 구도 과정을 보면 책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보통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예. 불교는 마음이라나 뭐 이렇게 예.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사실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된 그 동기가 저도 좀 화가 좀 많거든요. 예. 좀 불뚝성질이라 예,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스스로도 좀 많이 제 스스로 느끼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참고 어쨌든 이게 참다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참아지는데 예.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운동하는데 진짜 이렇게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터져 나오죠. 가까운데 예. 그게 터지더라고. 예. 가족들한테나 터지고 예. 그게 밖에서는 참다가 예, 만만하니까. 예. 그러니까 만만한 예. 그런 데 가고 막 이렇게 분출하는 거라. 예. 그런 거, 한 번씩 그런 거 하고 나서는 스스로도 느끼죠, 이렇게. 내가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걸 갖다 내 스스로 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 내 스스로 그렇게 했는가. 돌이켜보고, 반성도 하고, 그냥 좀, 또 한 몇 달 가요, 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게, 오늘 만약에 뭐, 일이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주기가 있는가. 이게 얼마만에 떠오르는 근데 비슷하게 또 한 달이면 한 달. 리듬이? 예. 또 이상하게 딱 그때 시점에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무슨 주기가 있는가. 솔직히 예전에 또 구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보통 주문을 수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런 그런 주문을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구도자들 보면은 돌을 닦으러 간다고 보통 그리 말하는데 돌을 닦으러 간다는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낄 때는 예. 이 자기 자신을 이게 자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 구도를 하는 그런 과정. 자기가 도죠. 자기를 제대로 보기 그러니까 자기가 돈데 자기를 구한다라는 게 사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닦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한다, 모나지 않게 관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은 이 깨달은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막 어떤 이런 감정은 남한테, 그러니까 선악의 관점이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다듬어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이 화를 늘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의 대상인 화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단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게 자기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도 닦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세속 공부죠. 세속의 어떤 인의예지 신, 이런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갖추는 건데, 이 도는 화가 본래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이 사라져요. 깨달으면은. 왜냐면 화는 분리된 세계 속에서 억압된 거거든요. 그죠? 따로 있다고 여기는 세계 속에서 화라는 거는 가두어지면 내압이 팽창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테두리가 사라지면 화라는 거는 쌓이지가 않고 어디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고, 이게 억압이에요. 화라는 것 자체가. 감정의 억압.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가둬놓고 있는 거라. 근본적으로 가둬놓을 내가 테두리가 사라지면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닦지 않고 바로 해결하는 공부. 닦는 공부는 계속 이거 관리해야 돼. 구멍이 새는 데는 없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 쉬질 못하는 거죠. 근데 나라는 이 화를 갖고 있는 화를 관리해야 될 화를 가두고 있는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그런
깨달음이고 그게 본래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화도 있는 거고 남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눈에서 깨어나면 저절로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도 화 많았어요. 근데 화가 안 나와요, 잘. 그게 참 묘하죠. 우리 감정 중에 아주 큰 감정이잖아요, 화라는 게. 사실 모든 갈등이 그런 원시적인 그 화, 이런 감정들로 촉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뭐냐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를 해결하려면 뭐냐, 이 공부를, 그러니까 도에 통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진짜 본래 면목이 뭔지에 눈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할 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공부? 보통 보면은 상대방이 화를 내면은 네. 보통 같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이제 네. 상대방이 화를 내면 같이 내고 똑같은 사람 된다 해가지고 네. 자기는 이제 뭐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은 같이 등단하면 나도 이제 화가 네. 자꾸 이렇게 나죠. 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내고 나서 그 감정, 그 후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화가 나고, 화는 정작 사라지고 없는데, 화를 분별하는 그 마음이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왜 그랬지? 왜 가까운 사람한테 그랬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독이죠. 근데 사실 깨닫는다고 화를 안 내진 않아요. 근데 화를 그때 낼 때 내더라도 그게 없어요. 남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게.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감정들이 없다는 거죠. 뒤에 분별들이. 그게 사실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화 냈다는 사실보다. 항상 따라다니고 하듯이 사람 성격에 따라가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때는 막 하루고 예. 이틀이고 계속 한 번씩 생각나는 거나 예. 그런 걸 갖다가 단절시켜야 되는데 단절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억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거사님은 어떤 그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낱낱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해탈아 벗어나는 그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진짜 내가 누구냔 말이야. 진짜 나가. 그게 밝혀지면은 그 모든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번민들이 저절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저는 항상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어요. 근데 법문을 일단 좀 들으셔야 돼요.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저도 너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 성격이 근데 처음부터 진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인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게 익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믿고 공부를 한 번 믿고 맡겨서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 변합니다. 듣는 귀도 열려요. 또 무슨 말 하는지 들려요. 지금은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따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티는 게.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늘 회식인데도 일부러 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네, 근데 이런 여러 번 술을 좀 참아 드실 거예요. 이 모임에 화사히. 네. 좀 안 좋겠는데 이제 영향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마비시키는 거니까. 좀 현명히 한. 예, 회피죠, 회피 일종의 직면하는 거를 회피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꾸 이 진동만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좀 약간 좀 믿음을 갖고 좀 약간 몰입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보살님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아예 공부하실 거라고. 지금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진짜 됩니다. 네. 아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변하기는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절로, 그러니까, 네.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네. 아니라 저절로 원만하게 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아까 철저한 네. 공부라는 것도 저절로 철저해지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보이면 또 철저해져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철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미세한 것들도 보이게 되면 이제 보이면 또 다시 안 속으니까 그렇게 저절로 그리 되는 거죠. 저절로 그리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 된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다 보면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